학부모 여러분 안녕하세요. 금옥중학교 교감 이상근입니다. 2022학년도 중학교에 입학하는 새내기 학부모 여러분, 입학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운 상황 속에서 미래 사회의 요구와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역량 있는 사람을 육성하기 위해 양천구 관내 중학교 선생님들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을 사랑하고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하고 선생님은 내 자녀의 선생님을 칭찬하는 긍정적인 에너지가 흐르는 행복한 학교 뜰락에서 마음껏 공부하고 뛰어놀 준비가 되셨는지요. 학부모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양천구 관내 모든 중학교는 철저하게 준비해서 새내기들을 따뜻하게 맞이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중학교 새내기 학부모님이 된 것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자녀들이 중학교에 입학하여 교과 활동과 기본 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규칙과 규정들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학년 교육활동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 입학한 1학년 새내기 학생들은 정기고사 시험이 없으며 자유학년제 실시로 수행평가만으로 가정중심평가를 실시합니다. 그러므로 수업시간에 참여하여 활동하는 모든 영역을 서실수기로 평가하여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첫째, 교과별 특성에 맞는 참여활동, 교육을 강화하여 국어, 영어, 수학 과목에서는 토론학습, 발표학습, 전달학습의 평가를 통해 학습자들의 수업 참여를 극대화할 수 있도록 합니다. 둘째, 사회도덕, 과학기술, 가정과목에서는 체험학습 및 실험 실습을 강화하고 스스로 탐구할 수 있는 개인 및 조별 프로젝트 학습을 통해 종합적인 능력을 평가합니다. 셋째,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와 직접 대화 면접을 통해 관찰기록, 활동보고서, 활동 누가 기록표, 포트폴리오, 학생상호 평가를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다음은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유학년제 개념으로 자유학년제는 중학교 1학년 2개 학기 동안 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하여 학생의 희망과 관심을 반영한 자유학기 활동을 연간 221시간 이상 편성 운영하며 학생 참여형 수업과 이와 연계한 가정중심 평가를 실시하는 제도입니다. 학교 특색을 반영한 유연한 교육과정으로는 자유학기 활동은 주제 선택 활동, 예술 체육 활동, 동아리 활동, 진로 탐색 활동 등 4개 영역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영역별 운영 시수는 개별 학교에서 교육 목표와 여건에 따라 구성원 의견 수렴을 통하여 자율적으로 편성하게 됩니다. 자유학년제는 학생이 자기 개발을 위해 소질과 적성에 맞는 학습 활동을 가급적 선택하여 할 수 있게 하는 제도로 다양한 체험활동 등 통해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도록 합니다. 자유학기 활동 운영으로는 자유학년제는 사전 수요조사와 사후 만족도 조사를 통한 학생 선택권을 보장하고 교과와 연계된 자유학기 활동 프로그램을 편성 운영합니다. 이에 4가지 자유학년제 영역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제 선택 활동은 학생의 흥미와 관심사를 반영한 교과를 연계하여 전문 프로그램 운영으로 학습 동기를 유발하기 위한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게 됩니다. 과목 예시로는 드라마와 사회, 3D 프린터, 금융, 경제교육, 법질서교육, 인성교육 등 학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예술체육 활동은 다양하고 내실 있는 예술체육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소질과 잠재력을 개발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됩니다. 과목 예시로는 연극, 뮤지컬, 벽화 그리기, 디자인, 축구, 농구, 스포츠 리그 등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동아리 활동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생들의 공통된 관심사를 기반으로 학생 자치활동 활성화 및 특기 적성 개발을 운영합니다. 과목 예시로는 토익토론, 나인댄스, 과학실험, 천체 관측, 사진, 영상 제작, 탐방 등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진로 탐색 활동으로는 학생이 적성과 소질을 탐색하여 스스로 미래 설계를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진로 교육을 운영합니다. 과목 예시로는 진로 검사, 포트폴리오 활동, 현장 체험 활동, 직업 탐방, 모의 창업 등 해당 학교 특성에 맞추어 다양하게 편성하여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학생 참여형 수업으로는 교사와 학생 간의 활발한 소통이 이루어지는 수업으로 프로젝트 학습, 토의 토론 학습, 실험 실습, 거꾸로 수업 등이 있으며 교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학생 참여형 수업을 운영하게 됩니다. 각 교과의 교육과정 성취 기준을 포함하여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타 교과와 연계하여 교육과정을 재구성한 융합 수업을 실시하게 됩니다. 다음은 평가를 생활기록부의 기재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생활기록부 기재는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 기간 중 교사가 직접 관찰하고 확인한 학생의 수행 과정과 결과를 종합적으로 생활기록부에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원격 수업과 등교 수업을 연계하여 실시한 경우 원격 수업 및 등교 수업에서 학생을 관찰하고 평가한 내용을 연계하여 기재하게 됩니다. 다음은 팁입니다. 2022 개정 교육과정 자유학기제 주요 개정 사항에 대해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2025학년도 1학년부터 개편하여 적용되는 자유학기제 운영 방안은 시안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요 개선안으로는 현재는 1학년 자율적으로 자유학년제를 모든 학교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주제 선택, 진로 탐색,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 4개 영역을 필수로 운영하며 반드시 221시간을 이수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5년도에 1학년에 적용하는 자유학기제 개선안을 살펴보면 1학년의 자유학기 중 자율적으로 선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주제 선택 및 진로 탐색 2개 영역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시간도 221시간에서 102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다음은 자유학년제가 3학년 2학기에 진로 연계학기를 운영하게 됩니다. 3학년 2학기는 교과 및 진로 교육을 통해서 102시간을 운영하게 됩니다. 이어서 중학교 출결 관리 규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출결 사항은 성실성의 대표적인 표현이며 고등학교 입시에도 반영되는 주요한 자료가 되므로 결석, 지각, 조퇴, 결각 등을 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수업일수 190일 이상 운영되며 3분의 2 이상 출석해야 다음 학년으로 진급할 수 있습니다. 결석은 학칙에 의거 출석해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았을 때를 결석으로 처리합니다. 병결로 처리하는 경우 3일 미만의 결석의 경우는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 확인서 등 첨부된 출결 확인서를 5일 이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3일 이상 결석한 경우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 진로 확인서 등 진료 기간 등이 기록된 증명서류를 첨부한 결석 확인서를 5일 이내 담임 선생님에게 제출합니다. 네 번째, 미인정 무단 결석 처리하는 경우 태만, 가출, 고의적인 출석 거부, 그 외에 합당하지 않는 사유로 결석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사유가 없는 경우를 말을 합니다. 다음은 지각, 조퇴,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각은 등교 시간,
학교가 정한 시간이 있습니다. 9시가 될 수가 있고 8시 50분이 될 수가 있고 학교가 정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조퇴는 하교 시간, 학급 종례 시간 이전에 하교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결과는 교과 수업 시간에 출석하지 않는 경우를 말합니다. 다음은 교회 체험학습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인 계획에 의하여 학교장의 사전 승인을 받은 후 현장 체험학습, 고적답사, 문화체험, 직업체험 등 교육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폭넓은 학습을 의미합니다. 개인 체험 학습으로는 담당자에게 실시 2일 전에 계획서를 반드시 담임생에게 제출을 해야 합니다. 사후에는 보고서를 7일 이내 담임생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그리고 개인 체험학습은 기간 및 연간 총 일수는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해당 학교 규정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특히 주의해야 될 점은 정기고사 기간은 체험학습을 모든 학교가 허락하지 않기 때문에 정기고사 기간을 피해서 체험학습을 신청해야 합니다. 다음은 평가는 어떻게 하나? 정보와 사회에서 단순히 지식을 외우는 능력보다는 스스로 이해하고 분석하며 나아가 여러 관련 사실들을 종합하는 등 보다 창의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이와 같은 미래지향적 인간을 기르기 위한 평가는 크게 지필평가와 수행평가가 있다. 이런 평가를 통해 교과학습의 발달 상황을 점검하게 됩니다. 첫째, 지필평가는 정해진 날, 정해진 시간에 동일한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인쇄물 시험지를 의한 평가를 말합니다. 선택형은 주로 5개의 문항으로 이루어지는 5가지 선다형으로 선택적 반응을 요구하는 문항입니다. 서술형은 답이 문항 내에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본인이 직접 써넣는 형태의 문항입니다. 수행평가는 교과 담당 교사와 직접 대화하고 면접하고 관찰 기록, 활동 보고서, 활동 누가 기록표, 포트폴리오, 출석 상황, 상호평가 등 다양한 방법으로 이루어집니다. 평가의 기본 방향으로는 2, 3학년은 정기고사 연 4회, 1학기, 2학기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게 됩니다. 다만 학교 사정에 따라 3학년 2학기에는 평가를 한 번만 실시하는 학교도 있습니다.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학년은 자유학년제 운영으로 수행평가만으로 가정중심 평가를 실시하여 서술식으로 성적을 산출하게 됩니다. 다음은 중학교 내신 성적은 어떻게 처리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입학 전형에 사용하는 고인 내신 성적은 교과 영역과 비교과 영역 2개 영역을 점수하여 성적으로 산출합니다. 교과 영역은 240점, 80%를 반영하게 되고 출결 성적은 24.8%, 행동 발달 성적은 12.4%, 창의체험 활동 성적은 12.4%, 봉사활동 성적은 12.4%로 총 300점을 만점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리고 고임 내신 석차 백분율을 석차 순위는 동석차를 배제하고 남녀 학생을 통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표는 총 고입 점수 총점 300점을 표를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교과 성적은 어떻게 되는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 3학년에서 이수한 과목을 이수 학기와 관계없이 과목별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출결, 행동 발달 사항, 창치활동, 봉사활동 성적은 전 학년을 학년별로 동일한 비율을 적용하여 산출하게 됩니다. 출결 성적은 총 24점이 되겠고 학년당
8점이 됩니다. 학년별로 무단결석 0일 경우는 8점이 부여되고 무단결석 1일과 2일은 7점이 배정되고 무단결석 3, 4일은 6점이 배정됩니다. 그리고 5일, 6일은 5점, 무단결석 7일 이상은 4점으로 배정이 됩니다. 단 무단 지각 조퇴 결과는 이를 합산하여 3회를 결석 1일로 계산하고 2회 이하는 모두 버리고 사용하지 않게 됩니다. 다음은 봉사활동 성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학년별로 15시간 이상 4점이 되겠고요. 14시간에서 12시간은 3점으로 됩니다. 그리고 12시간 미만은 2점으로 산출하게 됩니다. 그런데 봉사활동은 단 코로나19로 인해 2020학년도부터 2021학년도는 봉사활동 연간 이수시간을 고입 석차 산출 시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올해 2022학년도도 코로나19로 인해 봉사활동 시간을 반영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학교 폭력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폭력이란 학교 안팎에서 사소한 장난으로 시작된 행동일지라도 친구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고 신체적인 괴로움을 준다면 학교 폭력이 됩니다. 법령상 학교 폭력 개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심부름, 성폭력,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 등에 의하여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어서 학교 폭력을 하면 어떤 처벌을 받게 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처벌의 종류를 먼저 말씀드리고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피해 학생에 대한 서면 사과, 피해 학생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편지를 써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다음 두 번째 처벌은 피해 학생 및 신고, 고발 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 행위 금지, 피해 학생에게 보복 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주의를 받게 됩니다. 다음은 학교에서의 봉사. 학교에서의 봉사를 받으면 하단 정리, 교실의 교구 정리, 화장실 청소, 장애학생 등교 도우미, 학교에서 할 수 있는 봉사활동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다음은 사회봉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회봉사는 복지시설 관리, 관공서에서 봉사활동 등을 정해진 기간 동안 해야 합니다. 다음은 특별교육이수 심리치료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폭력적인 행동을 스스로 저하지 못하는 경우 학교 내외 특별 전문가에게 일정 기간 동안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출석정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정 기간 동안 학교 수업에 참여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경우 출석정지 기간에 제한이 없으며 누적이 될 경우 유급도 가능함을 유의해야 합니다. 다음은 생활기록부 기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청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조치사항이 생활기록부 기재될 수 있으며 학생에 대한 세심한 관심을 가지고 긍정적인 행동을 관찰하여 행동 발달 및 종합 의견란 등의 조치사항을 기록하게 됩니다. 다음은 담임선생님의 역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학교에서 하루에 약 7, 8시간 정도 학급 교실에서 보내게 됩니다. 그러므로 중학교 1학년 때의 우리 학급은 비록 작기는 하지만 소중한 공동체입니다. 이러한 소중하고 작은 공동체인 학급을 이끌어 경영하시는 분이 바로 학급 담임 선생님입니다. 학급 담임 선생님이 하는 일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교에서 일어나는 행사와 정보를 매일 아침 조회와 오후 종례 시간을 통해 알려주는 안내자입니다. 또 학생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다툼이나 갈등을 가장 먼저 파악하고 대화를 통해 해결해주는 조정자입니다. 학생의 특기와 적성을 파악하여 진로 설계를 도와주는 1차적 상담자입니다. 학습 부진을 고민하는 학생들의 1차적 상담자입니다. 학생의 고민과 어려움을 들어주고 해결해주는 상담자입니다. 학부모님의 자녀 교육을 돕는 학부모의 상담자입니다. 중학교에서 새롭게 생긴 고민과 문제가 있다면 어려워하지 말고 학급 담임 선생님에게 상담을 신청해서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학부모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선 학생의 주체성을 길러주는 안내자입니다. 의존적인 학생이 아니라 자기의 일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천하며 평가하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 되도록 지원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둘째, 대화 토론을 자주 하고 자녀가 학습을 계획대로 잘 하고 있는지 살펴보고 기다려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셋째, 자녀에게 필요한 책이나 자료를 구입해주고 학급 담임 선생님과 의논하여 학생에 필요한 학습 내용을 파악하여 자녀 성취도가 높아질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넷째, 항상 자녀를 존중해 주시고 서로 소통하고 신뢰관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자녀에게 관심을 가져주십시오. 그리고 자녀들은 항상 부모님을 보고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중학교에서 필요한 교과 활동과 기본 생활을 해나가는 데 필요한 여러 규칙과 규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2022학년도에 입학하는 새내기 학부모님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